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동안 모두 몇십 배씩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감기가 내년에 예고가 되어 있죠. 4월하고 5월 사이에.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올라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3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기 전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아까 크게 어떤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이제 화폐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이게 화폐 가치처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비트코인이 기능이 없다는 건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죠. 첫 번째 기능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100% 넘잖아요. 네. 그런 나라 국민들한테 비트코인은 좋은 화폐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방만하잖아요. 네.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제대로 화폐를 관리하는 나라는 30, 40개도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은 정부가 약탈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화폐가 아닌. 그중에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부동산보다 죄송합니다만 더 좋은 이유는 인터내셔널 어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레리 핑크가 한 얘기예요. 블랙락 CEO가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의 거시경제 조작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부동산은 그냥 그 나라의 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같이 갖고 계시기에 딱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물가가 막 난리 나고 막 지금 뭐 그렇죠. 금리도 엄청 높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자산이 다 폭락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이어가지고 본인이 1000억 이상의 부자라는 마인드를 가셔야 돼요. 부자라는 마인드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아무도 인정 안 했을 때 중국에서 수요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부정부패한 관료들이 돈이 많거든요. 네. 그들이 일부를 비트코인에 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인데 네. 그 수요가 있었어요. 그게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전부를 담지는 않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일부는 담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투자했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의 공장이 테슬라 공장이 상해에 있잖아요. 중국에서 몇백억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고 위안화를 갖고 달러로 바꿔주지도 않고 그 달러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네. 우리가 100억 미만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100억 이상이 되는 거를 두 나라에 내가 들어올 나라 빼올 나라 두 나라의 인지 혹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사실 금 같은 것도 못 들고 나와요. 뭐 다 뺏겨요. 네. 그게 언제 검증이 됐냐면 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작년 2월에 첫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로 가족들 넘겨보낼 때 가져가 있었던 게 없었어요. 종이 네. 달러 얼마 안 있고 네. 난민촌 같은 데 가면 밤에 잠 못 잡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는. 그렇죠. 금부치도. 네네. 자고 있는데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네. 머릿속에 외우면 되거든요. 암호화폐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때 깨달았어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야 이런 용도네. 그러니까 그런 비트코인 용도가 있고 마지막 결정타. 이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이건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세계 금융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식 이자율은 연준이 결정하잖아요. 달러 이자를 가지고 FOMC 회의를 막 기울여서 듣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 간 단기 금리가 있어요. 초거대 은행들 간에 하루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루는 아니고 되게 짧은 돈을 막 돌립니다. 네. 그 돈에서 스프레드가 붙고 복리로 계산되는 게 이제 연리가 되는 건데요. 이들 간의 이자는 엄청 싸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티뱅크가 홍콩 상하이뱅크에 꺼주고 홍콩 상하이뱅크가 시티뱅크에 꺼주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해서. 네. 근데 이거 담보물이 없습니다. 신뢰 기반인데 네. 금융기가 오면 이 콜금리라는데 이것도 치솟아 올라요. 네. 부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쓸 때 담보는 다 적어요. 무슨 뭐 증권이라는 걸로. 근데 네. 그 실물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 실제로 위기 때 뻗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담보 뭐 나한테만 줬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나 법정 가고 그럼 나중에 막 자산도 쭈그러들고 뭐 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지구 반대편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초단기 금융의 담보물이에요. 이 기능도 비트코인만 해줄 수가 있어요. 유일합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치물을 진짜 보내요. 그래서 네. 저 은행이 나한테 돈을 꾸고 뻗었더라도 비트코인이 있는 코인이 거예요. 있으니까. 이거는 순위 경쟁을 안 해요. 법원에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은 어차피 또 담보물이죠. 거래가 또 되니까. 이거 눈을 떴어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JP모건하고 블랙락이 이 기능을 이해합니다. 점점 더 약간 그 내년에 좀 그 승인될 거에 좀 기대감이 좀 더 커지네요. 저는. 어떠세요? 비트코인의 용도를 지금 제가 짝 3개 쭉 얘기했는데 네. 소름 돋죠. 아니, 이런 근데 용도가 아까 있는 말씀해 주신 게 겁니다. 너무 좋았던 게 1000억 부자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믿기보다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걸로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전쟁 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옮기지? 금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는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 게 있네요. 와,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가가요. 점유물입니다. 점유물. 등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등기 자산이 아니라 점유 자산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놈이 그렇죠. 임자인 거예요. 네.
점유 자산은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건 등기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물이기 때문에 길에다 세워놔도 내가 누가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는 누가 훔쳐가서 지 거라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네. 소유권이 나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점유물을 내가 뭐 현금을 길에다 놓고 오거나 다이아몬드를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점유물이 불리해요 상당히. 근데 점유물이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등기물보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감출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네. 이게 우리 같은 중산층한테는 별 의미 없어요. 슈퍼 리치들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부의 일부는 네. 감출 수 있어야 됩니다. 딱히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슈퍼 리치가 돼보면 압니다. 이걸 감춰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에서 안전한 것들이 생기니까 정말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 이걸 쓸 수도 있지만 뭐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들 아무렇게 나쁜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나름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사람들이 눈을 뜨면 뜰수록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을 것이다. 1994년도인가에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교 폭동을 일으켜갖고 화교들을 정치인을 못 시키게 하는데 그들이 경제에 성공했거든. 동남아 가보면 집이 달라요. 엄청 네. 크고. 근데 거기 정원사 드라이버 이런 현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갖고 자기가 평소에 학교 태워다 주던 주인 댁 학생을 여학생을 강간하고 네. 목을 따가지고 길에다 두고 다니는 이런 참혹한 일을 벌입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네. 평상시에 울분이 터져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언제나 상시 싱가포르행 투웨이 티켓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안 필요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뭐 탈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생존의 문제잖아요. 우리한테는 위기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생수, 라면 생각하잖아요. 네. 슈퍼리치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진짜 부자들은 예전에 이제 금하고 그림 들고 도망간다고 우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검색돼서 다 걸리지. 이제는 예전에 이제 막 중세 시대 때 막 전쟁 나고 그러면 막 그거 들고 도망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로 아예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비트코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보트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월남전 네. 때. 그들이 생존하려고 금을 들고 보트에 탔는데 무동력 보트에 탔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선장 우리가 살려면 다 버려야 된다. 가방 다 버리고 네. 몸만 미국에 오고 비트코인은 무게가 안 나가죠. USB 안 담아도 되죠. 머리에 외우면 됩니다. 니모닉이라 해서 12개의 단어를 외우면 돼요. 24개거나 불안하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을 쓰신 오태민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사실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어떤 자산을 옮긴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상승할 때도 네. 무섭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뭐 상승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때 좀 패턴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폭등 아니면 뭐 급상승 이럴 때 어떤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하고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죠. 네. 근데 이거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진짜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비트코인 그 자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동안 모두 몇십 배씩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감기가 내년에 예고가 되어 있죠. 4월하고 5월 사이에.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올라요. 한 반감기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크게 오르거든요. 네. 반감기 때는 사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3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기 전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름에 언론사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찍어달라는 거예요. 언제가 기점이냐. 그래서 내가 찍었어요. 네. 그냥 2024년 1월 1일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기점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반감기 전에 마땅한 그 포인트가 없으니까 무슨 왠지 그렇죠. 비트코인은 무슨 뭐 주식처럼 뭐 발표하는 게 없어요. 네. 이런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을 딱 했는데 댓글에 너 틀리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맞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최근에 막 12월 쭉 올라가면 이제 1월을 정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추론인데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뭐좀 방사능 반감기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절반이 예, 예. 된다는 걸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네, 비트코인은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09년인데 1월 3일에 나왔어요. 네. 그때 10분에 50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분에 50개씩 쏟아져 나오다가 4년 정도 지나가지고 10분에 25개로 줄어들었죠. 네. 또 4년 정도 지나가지고 12.5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6.12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이후로는 3.125개로 줄어들겠죠. 예. 그게 반감기입니다. 그럼 반감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왜 가격이 오르겠다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가 일정하다면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반감기가 비트코인이 망하는
둠스데이라 그러는데 비트코인 묵시록의 예언이 더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채굴자라는 게 이렇게 곡괭이 들고 채굴하는 게 아니고 네. 채굴자들이 자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서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본인들은 비트코인을 보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 신규 코인을 얻으려고 하는 경쟁이지만 네. 어쨌건 그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튼튼한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채굴자들의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전기를 써도 어쨌든 반이 나오는 거면. 근데 채굴자는 비용을 들입니다. 공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어요. 채굴자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채굴기를 끕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보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제한성이 있던 채굴자들이 또 나갑니다. 그럼 비트코인 보안이 약해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더 떨어지고 더 이게 안 좋은 거네요. 죽음의 순환을 한다라고 첫 번째 반감기 때도 그렇게 예고를 했었고 두 번째 반감기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세 번째 반감기 때 막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있고 나서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데 망하진 않단 말이죠. 네. 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미친 듯이 올라서 2배가 오르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재밌죠. 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분이 나심 탈레브입니다. 네. 블랙스완에. 저건 이게 망하게 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가격이 2배 되면 되잖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실제로 채굴자들이 더 늘어나고 강화되고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반이 되면 가격이 2배 되면 되는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논리가 적용되면서 그렇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러면 24년의 반감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보죠, 다들. 왜냐하면 저량 유량 개념인데 네.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많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액수가 좀 적거든요. 네. 이게 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이번 반감기까지는 기대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지만 그 이번에 반감 끝나고 4년 후에는 반감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의견들이 똑똑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논리적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꼭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반감기까지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 반감기까지는 반감기의 관성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뭐 다음번이든 다다음번이든 반감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물량이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럼 사실상 뭐 발행이 중단되는 거나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채굴이 완료되는 거나 뭐 마찬가지로 점점 가고 있을 텐데 어유 잘하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채굴이 완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부터 한 20년쯤 지나면 비트코인 채굴이 별 의미 없어요. 조금씩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채굴자들은 단지 신규 코인만 먹는 건 아니고요. 10분 동안 있었던 그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의 비중이 지금은 높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수수료만 먹어야 되는 거죠. 수수료가 비싸겠죠, 뭐. 엄청. 물량이 나오진 않지만 대신 이제 다른 식으로 네. 피를 받는다. 네. 그럼- 지금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신규 물량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별로 강조는 안 하는 건데 네. 그때 되면 이제 채굴자들이 살아남으려고 이제 수수료 안 넣은 거래는 이제 승인 안 해버리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수수료라는 거가 뭐 어느 정도 뭐 자기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거래에서 비트코인 1000개인가 100개가 수수료로 나갔어요. 비트코인 100개가 수수료로 나가네. 100개 안 되게 한 80몇 개가. 엄청난 액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채굴자들이 10분 동안 거래를 모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블록을 만들어서 해싱을 하는데 어떤 거래를 담지 안 담을지는 순전히 채굴자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채굴자들은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싼 것부터 담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떼줘야 되는 거라면 투자하는 자는 괜찮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거래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 사용자들이 많이 떼줘야 되죠. 네. 사용자라면 누구?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사람들, 비트코인 시제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네. 지금도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커피 같은 데 사 먹으려고 5,000원어치 보내면 수수료가 꽤 나올 거예요. 한 5,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5,000원을 보내면 5,000원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수료는 그 액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아. 바이트 수에 비례하는 거라서 네. 만약에 지금 1트랜잭션에 한 5,000원을 쓴다면 100만 달러를 보내도 5,000원이 수수료인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액수가 작으면 비쌉니다.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화폐처럼 이제 가볍게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큰 금액을 뭐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네. 뭐 그런 데는 여전히 어떤 기능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비싸봐야 뭐 10만 원 안 돼요. 그럼 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내년 반감기가 어쨌든 마지막이라고 또 약간 그렇게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뭔가 한번 사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또 이게 빠질 땐 또 무섭게 빠지니까 그렇죠. 이 반감기는 어떤 상승의 신호라고 보면은 뭐 반대로 이렇게 하락의 신호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하락의 신호요. 제 아내가 비트코인 강의를 하면 하락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 아내는 비트코인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아내라는 이유로 작가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 혹시 남편이 뭐라고 해? 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들려주면 갑자기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럴 때마다 떨어졌거든요. 왔다 이제. 그럼 어떻게 요즘에 사모님의 좀 근황은 어떠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아무 몰라요. 그러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올랐지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아직 저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일반인들이 전혀 관심 없다가 언론에 막 기사 나오고 막 분위기가 업될 때 그때가 보통은 하락의 신호다. 그때는 저도 아닐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다 분위기에 취해 있거든요. 네. 근데 여지 없더라고요.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 핥기라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개미를 핥아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떤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확 쏠리면 또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갈 힘이 또 세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코인 투자하면은 뭐 1년 만에 뭐 반토막 났어요. 아니면 뭐 1년 만에 뭐 전 재산 다 잃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게 결국에는 알트코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네. 빚을 끌어다가 막 이자 높은 빚을 막 끌어다가 막 마진 거래를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망해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자체를 샀다가 물리면 견딜만 합니다. 빠져봐야 한 40% 빠져요. 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지만. 만만치는 않지만 80% 옛날엔 빠졌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근데 뭐 지금은 뭐 60% 지키니까.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반토막이 금방 나고요. 다른 알트는 90% 없어집니다. 네. 대부분 코인 하신 분들이 다 비트코인은 느리다고 생각하고 딴 거 하시다가 좀 큰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좀 이제 상대적 안전자산 비트코인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반토막이 날 거를 각오하지만 늘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지 10배를 보는 거거든요. 시간만 하면 상방은 10배고 네. 하방은 반토막이라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네. 그거 정말 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괜찮은 투자가 없죠. 정말 된다고가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안 믿어가 지금 다들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좋으면은 새벽 1시에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꼭 네. 술 먹고 술 드시고 괴롭다 이거죠. 어쩌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좀 코인을 한번 투자해보겠다 마음 먹으면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네, 지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내년은 너무 상투일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차라리 지금 정도. 지금이 연말, 이제 연초. 좀 많이 올랐지만 네. 조금 까인다고 생각하고 들어와도 되고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1월이나 3월에 SEC 승인을 보고 움직여서 돼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은 이제 비트코인만 해라. 알트는 진짜 조금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 찾아가지고 100만 원씩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네. 좋겠다. 그 내년에 세계 경제가 좀 침체가 오거나 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미국의 어쨌든 뭐 지금 마지막 남은 호황들이 뭐 꺾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코인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코인 투자해도 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망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비트코인의 쓸모를 드디어 증명을 해줬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재를 하는데 기업들이 전부 그 사인을 받고 많이 빠졌잖아요, 러시아에. 네.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이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화가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 골드만삭스까지도 비트코인 OTC 오버 더 카운트 거래를 막 하겠다 해서 막 이렇게 희망에 차 있었고 구글도 뭔가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다 딱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인 거죠. 미국이 무서운 거죠.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쭉 안 좋았죠. 이런 패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위험을 해칭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 내년에 뭐 대만 위기, 한반도 위기, 뭐 중동 위기가 가장 중요한 위기는 미국 대선이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지금 완전히 그 혼미함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미국의 내전까지도 예상하는 지정학자들이 있어요. 랜드슬라이드하게 민주당이 이기거나 랜드슬라이드하게 공화당이 이기면 괜찮은데 비등비등하고 네. 어느 대선은 또 부정선거 시비가 있고 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 들고 나오겠죠. 그런 혼란기가 오면 이제 칠함대가 미국의 태평양 칠함대가 순찰을 못 도는 와중에 중국이 대만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미국의 하는 워게임을 하는데 시나리오예요. 네. 네. 2024년 위기설이 그거예요. 2025년 위기설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비트코인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미친 듯이 정말 그때는 근데 미친 듯이 오르는데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거래소가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말한 재산을 지키려고 할 텐데 그때는 뭐 수익이나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이거 내 거 챙겨서 어떻게 생존. 옮기려면 어떡하지? 이걸 판단할 때는 이게 다른 가치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네. 서서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위기라면 네. 비트코인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한번 그 빠질 때 미국 달러만 막 올라가고 코인이랑 막 금 막 그렇죠. 같이 빠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어떤 그냥 경제 위기 정도 같은 거는 같이 좀 같이 맞는 것 연동이 같아요. 되겠지만 네. 진짜 생존이 달린 그렇죠. 위기면은 네. 그때 되면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